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년 특집 2013년을 뛴다 시간입니다. 올해 경제계 키워드는 무엇인지, 개별 그룹들의 전망은 어떠한지까지 꼼꼼히 점검해보는 시간인데요. 올해로 60주년을 맞은 SK그룹에 대해서 오늘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60년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SK그룹의 키워드를 먼저 소슬지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SK그룹의 2013년을 키워드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수출 600억 달러 달성입니다. SK그룹은 이제 수출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는데요. 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수출 비중이 30%에 달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SK하이닉스의 활약에 힘입어 이제는 지난해 수출 비중이 75%에 달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해외 시장 현지화 전략입니다. 수출 확대와 함께 SK가 공을 들이고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해외 현지화 전략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중국 법인인 SK차이나인데요. SK차이나에서 올해 그룹 첫 인사를 시작하고 현지인 CEO를 채용한 것을 보면 SK 각오가 남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세 번째 키워드는 SK의 실적과 또 전망이네요. 한동안 SK는 호재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이 최근 전력난으로 인해 매출 비중이 높아진 SKENS의 경우 발전소들이 대거 개통 영입되는 2015년까지 꾸준한 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이 D램 가격 안정에 힘입어 올해도 이 실적 회복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SK이노베이션도 수출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SK그룹의 키워드에 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SK그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산업팀 유기환 기자와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SK그룹이 지난해 사상 최대 수출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수출액을 달성한 원동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역시 지난 3월에 출범한 SK하이닉스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룹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수출액 증대가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 역시 비록 다시 적자로 돌아서긴 했지만 SK 사명을 내건 지 얼마 안 된 지난해 2분기에 4분기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SK이노베이션입니다. 지난해 석유 제품 수출 품목 1위를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SK이노베이션도 해외 사업 부문을 강화한 결과 SK루브리컨츠 등 자회사 실적까지 합해 지난해 500억 달러의 수출액이라는 큰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네, 일단 SK 전체로 봤을 때는 수출액이 한 600억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해외 사업 부문에 주목하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SK그룹 해외 사업 행보 앞으로 좀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SK그룹은 올해 첫 인사로 SK차이나의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CEO로는 현지인을 선임했는데요. 그만큼 현지의 현지화 전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관계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룹의 그런 로컬라이제이션은 그 각 현지 생산기지가 있는 그 국가의 현지 채용 인력을 늘린다던가 아니면 그 국가의 그 고급 네트워킹을 쌓는 식으로 해외 시장이 아니라 자기 시장, 자기 국가 시장으로 보라라고 하는 팔러시를 저희는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SK의 파견 인력들이 아니라 실제 그 국가의 근로자로서 일한다라고 하는 그런 팔러시를 갖고 있고 로컬라이제이션의 가장 큰 원칙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순주창 SK차이나 대표는 그동안 신사업 개발 담당 수석 부총재로 SK차이나에 재직해 왔는데요. 이번에 순 대표가 SK차이나 사령탑을 주게 되면서 SK가 중시하는 패키지 딜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SK가 말하는 패키지 딜은 협력업체나 계열사들의 역량을 모아서 지방정부와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전략입니다. 이번에 현지인 CEO가 선임된 만큼 중국 지방정부와의 접촉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패키지 딜까지 쭉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좀 실적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와 내수를 포함한 SK의 실적과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난해 3분기 SK는 매출액 29조 원과 영업이익 1조 3,8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4분기에도 매출액 30조 원과 영업이익 1조 3천억 원으로 비슷한 실적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분석 뒤에는 앞서 언급된 이노베이션 외에 SK E&S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SK E&S의 비중은 8%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K-파워를 인수합병하면서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전력난이 지속되면서 민간 발전 사업자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는데 그중에서도 SK E&S의 경우 인도네시아로부터 LNG를 저가에 직수입하고 있는 만큼 더욱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네. 일단은 뭐 해외 쪽으로 보면 SK 이노베이션이 있고 내수 쪽으로 보면 SK E&S가 있는데 그렇다면 SK그룹 전체로 봤을 때 올해 실적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예, SK그룹은 한동안 이런 질주를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가 지난해 4분기에 다시 흑자로 돌아섰을 것이 분명하고 약 1,0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렸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최소한 올해 2분기까지는 흑자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2분기 이후 하락세를 지속했던 D램 가격이 안정을 찾으면서 한동안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인데요. 여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PC용 D램 비중을 줄이고 모바일용 D램 비중을 늘림에 따라 PC용 D램의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또 이제 신경영 체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최태원 회장이 밝힌 바도 있고요. 신경영 체제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SK그룹은 따로 또 같이 3.0이라는 새로운 경영 체제를 도입했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계열사별로 경영을 따로 하되 필요한 경우엔 협업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스펙스 추구협의회 의장 자리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그룹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스펙스 추구협의회 의장 자리를 SK케미칼의 김창근 부회장에게 넘겼습니다. 공식 직함도 그룹 회장이 아닌 지주회사 회장으로 변경했고요. 이에 따라 올해 신년사도 김창근 의장이 직접 진행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K그룹은 자유를 통한 혁신 경영을 새해 표제로 삼았습니다. 지난달부터 SK 스펙스 추구협의회를 이끌게 된 김창근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자율과 혁신 경영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야 하는 한편 지속적인 경영 성과 창출 위하여 기업 가치 극대화를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김 의장은 이를 위해 무엇보다 따로 이른바 계열사별 자율 경영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장직에서 물러난 최태원 SK 주 회장이 지주회사는 앞으로 사업회사들의 일상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투자자로서의 역할에 주력할 것이라고 시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네, 일단은 계열사들의 좀 자율성을 강조하겠다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기존의 이제 오너 체제를 벗어나서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오너 일가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 과감한 선택을 하거나 규모가 큰 투자를 할 때는 결단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반대로 오너의 독단에 의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거나 혹은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처가 어렵다는 그런 단점도 있는데요. 최태원 회장이 이번에 김창근 부회장에게 의장 자리를 넘기고 본인은 강점을 지니고 있는 해외 사업 부문에 집중한다면 이런 오너 경영의 장점은 살리고 또 유연한 대처가 어렵다는 단점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체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최근에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예시가 좀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신경영 체제가 적용된 예시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SK차이나의 유상증자가 대표적인데요. 그룹의 다른 계열사들도 지분이 있었지만 지주회사만 단독으로 참여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SK그룹 지주회사 SK가 최근 SK차이나의 2천억 원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SK는 SK차이나 주식 480만 5천여 주를 확보해 64.2%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텔레콤, 네트워크스 등도 SK차이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유상증자에는 불참했습니다. 이처럼 SK그룹 내 계열사들이 독자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에 대해 SK그룹은 따로 또 같이 3.0 경영체계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미 저희 그룹 같은 경우는 일상적인 경영 활동이나 기업의 투자 같은 이런 근원적인 활동은 상당 부분 각 계열사별로 자율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따로또같이 3.0에 맞춰서 그런 자율적인 경영을 더 강조하고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게 이번 따로또같이 3.0의 기본 취지입니다. 예, 자율 경영 움직임의 또 다른 예로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에너지가 보유한 SK인천정유의 분리 움직임을 들 수 있겠는데요. SK 측도 분리까지는 확정이 아니지만 분명히 이 SK인천정유를 활용하는 폭을 더 강화할 것임은 사실이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화면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하되 대신에 아로마틱 전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더 투자를 해서 그 인천 컴플렉스 자체가 아로마틱 중심으로 가되 기존에 하던 나머지 사업들도 함께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모델을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툴들이 적용이 될지는 아직은 미정이지만 네, 아직은 미정이다라는 말이 여운을 좀 남기고 있는데 지금까지 성과와 전망 위로 쭉 살펴봤습니다. 또 이에 도달하기 위해서 좀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새로 도입한 따로또 가치 3.0 체제가 과연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과연 오너 일가가 있는 상황에서 전문 경영인들이 제대로 활약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고요. 환율 하락도 문제입니다. SK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원유를 수입하는 만큼 환율 하락이 꼭 나쁜 것이라고만은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타격을 입을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경우 일본 업체들과 주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까닭에 이들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라는 점 역시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나치게 높은 중국에 대한 수요 의존도가 문제입니다. 석유화학 업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 경제 성장률이 연간 8% 정도는 돼야 어떤 석유화학 업체들의 공급이 견뎌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는 않아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올해 60주년을 맞은 SK그룹의 성과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산업팀 유기환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